1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글은 제망매가라는 시가에 대한 글이고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전반적인 계괄 및 갈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시구와 표현상 특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번 선지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누이의 억울한 죽음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여기서 키워드는 해결이 될 텐데요. 사실 전반적으로 보시면 안타까운 심정으로 깨우치고 영혼을 편히 왕생케 하는 추모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 죽음을 문제로 인식하고 이걸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이를 추모하고자 하는 시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에서는 인간 영생에 대한 믿음이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이 문단을 보시면 오히려 인간 존재의 한계, 그리고 허물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이것과는 정반대되는 내용이라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3번 선지에서 신앙에 대한 불신을 표현했다고 했는데 오히려 1문단을 보시면 죽음에 대한 인식과 이를 내세적 신앙으로 극복하려는 의지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신앙에 대한 불신보다는 오히려 신앙에 대한 믿음이 나타났다고 보시는 편이 낫겠고요. 4번 선지가 정답이 될 텐데 시간의 문제를 공간적이고 가시적인 심상으로 치환시켰다는 점에서 라는 구절에서 정확히 이 선지가 나타나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잔인한 도시라는 소설이 소개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1문단과 2문단에서는 소설 줄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문단에서는 이제 결말과 함께 어떻게 보면 이제 소설이 시사하는 바 내지는 소설에 숨겨진 의미 정도를 해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선지를 보시면 지금 세장수가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요. 사실 세장수에 대한 내용은 단순히 그냥 장사를 잘하고 있다 정도밖에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선지라고 하겠습니다. 2번 선지를 보시면 지금 새의 의미가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달라졌냐를 묻고 있는데 이 3문단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소설의 초두에서는 자유를 의미했는데 이후에 이제 비밀을 알아낸 종반부의 노인에게는 더 이상 자유로움의 표상이 될 수 없다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것이 다르다는 2번 선지가 정답이 됩니다. 3번도 보시면 지금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은 이 문장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참새를 사서 날려준다. 실제로 비밀을 알고 있으나 모른 척하고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노인이 처음부터 남쪽의 고향에 갈 생각이 있었느냐? 하지만 이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출감한 이후에도 갈 곳을 정하지 못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남쪽의 고향에 갈 생각은 없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다들 아실 전우치전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글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정도까지가 줄거리 설명이고 그 뒷부분은 이제 작품의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지를 바로 보겠습니다. 1번 선지, 실존 인물 전우치의 실제 행적만을 기술하였다 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1문단을 보시면 이제 신이한 행적, 그리고 구비설화를 토대로 했다는 점에서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도술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는 점에서 실제 행적만을 기술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사실 1번 선지처럼 뭐뭐만을 다룬다 이렇게 단정적 서술, 한정적 서술을 하는 경우에는 정선지일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선지도 빠르게 보겠습니다. 전우치전과 홍길동전, 사회의식을 보여주는 몇 안 되는 작품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직접적인 근거가 존재합니다. 옳은 선지이고요. 벼슬을 한 적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스스로 나아가 낮은 벼슬을 한다 라고 해서 또 직접적인 근거가 나타나 있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대결에서 승리한 것은 아니다. 바꿔 말하면 패한 대결이 있다 라는 의미인데
이 문단에서 화담과의 도술 대결에서 패한 후라고 해서 또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지금 앞부분의 1문단에서는 구체적인 작품보다는 단순히 경기체가라고 불리는 형식의 갈래상 특징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 문단에서 비로소 한림별곡이라는 구체적인 작품을 제시하고 작품 설명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를 보시면 1번 선지, 한문에 능숙하지 않은 고려시대 서민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시 형식이다. 근데 1문단에 보시면 사대부층이 한문투로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문에 능숙하지 않은 저자층도 아니고 고려시대 서민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시 형식도 아닙니다.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고요. 2번, 한문으로 된 감탄구와 우리말로 된 시구를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본문을 보시면 한문으로 된 시구와 우리말로 된 감탄구라고 나와 있어요. 즉 이 두 가지가 한문과 우리말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조금 전형적인 오선지 유형이기 때문에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선지 보시면 고려시대에만 창작된 것은 아니다. 즉 고려시대 이외의 시대에도 창작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찾아보면 되는데요. 1문단에 보시면 13세기 경 정도부터 등장하기 시작해서 조선 초기까지도 유지되었다 라고 하였기 때문에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모두 창작이 된 형식임을 아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4번에 고려가요의 발전된 형식이고 뛰어난 감각적 표현이 돋보인다고 하였는데요. 오히려 1문단을 보시면 고려가요의 변형이라고 나온 점에서 발전된 형식이라고 볼 여지도 있겠으나 지금 마지막 문장에서 구체적 형상성이나 감각적 표현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적절한 선지가 아닙니다. 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에서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다루는 제시문입니다. 딱히 문단 구분은 없고 그냥 전반적으로 이제 이 소설이 어떤 내용이다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진다 정도를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번 선지를 보시면 다양한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희망과 기대를 보여주는 소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 속에서 사람들이 아직도 작지만 내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품고 있음이 드러난다 라는 직접적인 근거가 존재합니다. 옳은 선지가 되겠고요. 2번 선지를 보시면 지금 원미동 사람들의 공간적 배경이 어딘지를 묻고 있는데 이 공간적 배경 자체가 원미동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작가가 살았던 원미동이기 때문에 작가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설정되었다는 것도 옳은 설명입니다. 3번 선지를 보시면 부정적 감정뿐 아니라 긍정적 감정도 등장한다라는 선지인데 사실 글 전체가 부정적 감정으로 도배되어 있지 않은 이상 틀리기가 쉽지 않은 선지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 불신과 소외와 같은 감정도 분명히 나오기는 하지만 감싸고 돕는 따뜻한 인정 나온다는 점에서 긍정적 감정, 옳은 선지입니다. 4번 선지가 자연스럽게 정답이 되겠는데요. 작가 자신이 서술자로 등장한다. 하지만 사실 작가와 서술자는 다른 개념이고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시면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써진 소설이란 내용은 있지만 서술자가 작가 자신인지는 제시문을 통해서는 알 수 없어요.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덴동어미 화전가가 주제가 되고요. 1문단은 이제 작품 줄거리, 2문단에서는 작품 해석 내지는 해설 정도가 적절하겠습니다. 1번 선지부터 차례대로 보시면 우선 덴동어미는 지식인은 아니지만 이러한 삶의 태도를 보인다. 두 가지를 모두 확인을 해주셔야 하는 선지인데요. 보시면 이 문단에 덴동어미가 글을 배운 사람이 아니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걸 통해서 이제 지식인이 아니라는 점을 추측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소박한 삶의 진실을 평생 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고통을 참고 견디고 끝까지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보인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1번부터 바로 정답이 나와버렸네요.
2, 3, 4 선지도 보시면 지금 다른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었을까요? 하지만 이 문단의 해설만 보셔도 그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사건들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애초에 된동어미가 뭔가 자신의 불행을 과장한다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이러한 불행은 너네도 겪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근거 자체가 제시문에 존재하지 않죠.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3번 선지도 보시면 된동어미가 아낙네들의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는 맞아요. 놀이를 주도하는 인물이 되었다고 나와 있죠. 하지만 그 목적이 젊은 시절의 슬픔을 숨기기 위해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슬픔을 초월해서 그냥 잘 놀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맥락상 적절합니다. 4번 선지도 남편의 죽음을 겪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가난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가난으로 인해 고통이 비롯되었는지는 알 수 없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중국인 거리라는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지로 보시면 1번 시간이라는 게 각 시대를 살아온 나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시간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분화되어서 나타난다라는 설명이 있죠. 즉 시간을 통해서 각 시대의 나가 서로 이렇게 다른 존재로 구분이 된다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절한 선지이고요. 2번 선지를 보시면 과거의 나가 서술하는 자이고 현재의 나가 서술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지금 제시문을 보시면 유년기를 거쳐서 이미 성장한 이 어른의 나가 과거의 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이 현재의 나가 서술하는 자하고 그리고 이 과거의 자아가 서술되는 자아가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가 지금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3번도 보시면 이 중국인 거리가 배경 이상의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심리나 행동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설명이 있기 때문에 옳은 선지가 되고요. 4번 선지를 보시면 낯설미라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단만 보셔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 어휘가 낯설다, 또 낯선 변화, 낯선 느낌, 옳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운영전이라는 고전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사랑 이야기인데요. 1문단은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문단은 이제 그 사랑이 어떻게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번 선지를 보시면 지금 김진사가 측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처음 운영을 마음에 두게 되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이 특이라는 인물은 2문단에서 처음 나와요.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된 것은 1문단이잖아요.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보시면 지금 시중을 들게 되는 것을 계기로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지 측의 도움을 통해 마음을 두게 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아실 수 있습니다. 2번 선지를 보시면 지금 이 유영이라는 사람이 앞부분에 나오는 선비인데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목적으로 수성궁을 찾았다고 하기에는 그 사람의 의도에 대한 설명이 앞부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맥락상 우연히 수성궁을 찾았다가 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겠습니다. 3번 선지도 보시면 측이 과연 안평대군에게 직접 고하였느냐 하면 이 문단 보셨을 때 측이 퍼뜨린 헛소문이 안평대군의 귀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 직접 고하였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고요. 정답은 4번인데요. 궁궐의 법도에 따르면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이였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궁궐의 법도가 그들의 사랑을 방해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즉 궁궐의 법도에 따르면 이들의 사랑이 올바르지 않은 그런 애정이었다는 점에서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1문단에서는 작품을 아직 제시를 안 하고 이 풍자라는 기법의 서술상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풍자라는 기법이 사용된 소설인 태평천하의 줄거리 및 의의, 문학사적 의의 정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 선지를 보시면 태평천하의 풍자성이 그 소설의 서술 기법 내지는 이제 형식상 특징을 말하는 거겠죠.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애초에 이 첫 문장에 나와 있어요. 판소리를 수용하고 또 전통적인 이야기 방식을 활용한 소설이라는 게 이런 형식적인 특징이 풍자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옳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2번 선지를 보시면 지금 인력거 삭을 깎는 행위가 부유함과 모순된다는 점에서 풍자가 강화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 졸부라는 것이 결국엔 어찌됐거나 부유하다는 의미인데 이렇게 부유한 인물이 이러한 행동을 한다? 정말 좀스럽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풍자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설명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3번 선지도 보시면 지금 작중 인물의 잘남을 인정하면서도 겸손함을 배워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부분의 풍자의 서술적 특징에 보시면 그래 너 잘났다라는 것 자체가 반어법이라는 의미예요. 즉 보시면 사실 너는 못난 놈인데 너는 그걸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풍자라는 점에서 작중 인물의 잘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도 보시면 주인공의 윤리적 파탄이 사회적, 역사적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인간이 한 사회에 살아있다는 점에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게 한다라는 점에서 옳은 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개밥바라기별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그 줄거리 그리고 이제 그 성장소설로서의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번 선지를 보시면 주인공이 정형화된 교육과정 밖에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며 성장한다. 이런 식으로 선지에서 묻는 게 많은 경우에는 끊어가면서 선지의 모든 내용이 제시문에 근거가 있는지를 찾아보시는 편이 좋아요. 일단 첫 번째 부분부터 보시면 지금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교육과정의 한계를 느끼고 라는 점에서 정형화된 교육과정 밖이 맞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다고 했는데 실천을 통해 그리고 이 앞부분에 뭐 무전여행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잖아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한 것도 맞아요. 그리고 스스로의 성장을 도모한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성장한다도 맞습니다. 1번부터 정답이 나와버렸네요. 2번부터도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한 것은 지금 앞에서 확인을 했잖아요. 근데 과연 학업을 완전히 포기했는가? 이렇게 완전히라는 말이 나오면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자퇴를 한 건 맞는데 뒤에 대학에 진학했다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학업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번 선지를 보시면 지금 오징어잡이라는 것에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로 서술을 하고 있어요. 절망하고 허무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이 제시문의 줄거리를 보시면 오징어잡이나 공사판 같은 것들이 그 새로운 경험의 일종이기 때문에 모두 다 긍정적 의미로 서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고요. 4번에 다른 인물과의 갈등을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외적 갈등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시문에 외적 갈등이 있었다는 근거는 전혀 없죠. 오히려 이게 지금 성장소설이라는 점에서 외적 갈등보다는 내적 갈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앞부분에는 엄마의 말뚝이라는 소설에 관해서 줄거리가 제시가 되어 있고 뒷부분은 이제 이것과 관련된 그 의의를 약간 민족사적 측면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 선지를 보시면 나라는 주인공이 오빠의 죽음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으나 주변인들에게 알리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 문단에서 이러한 고통과 아픔 즉 앞부분에 있는 이 비극적인 기억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근데 이것을 어머니 이외의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않는다. 이 누구에게도를 주변인이라고 보면 옳은 선지입니다.
이게 어머니한테는 공유를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어머니도 주변인에 포함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이 기억 자체를 나가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두 사람이 그것을 같이 경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주변인으로 보고 어머니에게 이 기억에 대해서 알렸다고 보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절한 선지이고요. 이번 선지도 보시면 수술이 잘 끝났음에도 어머니가 두려움을 경험한다. 윗부분에 그대로 있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성공적이었음에도 극도의 공포에 쌓여있다. 적절한 선지가 되겠죠? 3번 선지를 보시면 지금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느냐가 문제인데, 오히려 이 문단의 해석을 보시면 그 어떤 관념적 요소도 배제된 채 단순히 그냥 이 한 가족의 고통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도 보시면 민족사의 비극을 가족 간 교감과 서술자의 심리묘사 두 가지를 통해 표현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한 가족이 겪어야 했던 비극적 상황 내지는 민족사의 비극을 가족 간 어머니와 딸의 인간적 교감, 그리고 중년 여성의 섬세한 심리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요소가 들어간 선지입니다. 적절하겠고요. 정답은 3번이죠.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정지상의 송이인에 대해서 각 구별로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지 나누어서 설명하는 제시문입니다. 1번, 첫 구부터 화자의 슬픔이 고조된다고 하였는데, 오히려 제1구에 관한 설명을 보시면 이별하는 정소의 경물 묘사가 나와 있다는 이야기뿐이지 화자의 슬픔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고조된다는 것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적절하지 않고요. 2번도 보시면 당대에 인정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오히려 당시부터 널리 읽혀왔다는 직접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고요. 3번 선지에서 계절의 변화를 활용을 했다고 했는데, 물론 이 화려한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나타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봄 이외의 다른 계절적 배경으로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고요. 정답은 자연스럽게 4번이 되겠네요. 송인에서 사용된 의미가 보편화된 시어가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아랫부분에 보시면 3구에 대동강이 사용이 되었는데 그것이 이별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시어로 자리 잡았다라고 해서 선지가 거의 그대로 나와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만복사 저포기라는 애정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앞부분은 모두 줄거리고요. 뒤에 한 문장이 이제 작품 의의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번, 양생과 처녀가 모두 부모와 이별한 상태이다. 이 경우 이 두 인물을 모두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요. 양생은 일찍 부모를 여의었다는 내용이 있고, 또 처녀도 외구의 난에 부모와 이별하였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적절한 선지가 됩니다. 2번 선지를 보시면 처녀의 말을 통해서 이미 죽었음을 알게 된다 라고 하였는데, 오히려 처녀와 헤어진 이후에 양반집 행차를 만나는데 이제 여기서 사실은 죽은 그 집 딸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즉 이미 죽은 건 맞는데 처녀의 말이 아니라 행차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도 보시면 이 처녀가 다른 인물로 환생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문장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타국에 가서 남자로 태어났다는 내용이 있죠. 적절한 선지이고요. 4번, 기저에 불교 사상이 깔려있다고 했는데 불교 관련돼서 부처와 저포놀이를 했다거나 아니면 불도를 닦는다거나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눈길이라는 눈길이라는 이제 소설에 관한 이야기고요. 전반적으로 앞의 문제와 같이 그 줄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뒷부분에 이제 소설의 의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 선지를 보시면 노모가
집을 여태껏 지켜왔는데 그거에 자부심을 느끼고 옷괴를 남겨두었다 라는 구성의 선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시면 집은 이미 팔렸어요. 그러니까 집을 지켜온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자부심을 느낀 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냥 아들에게 고향의 집을 제공을 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옷괴를 남겨두는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됩니다. 이번 선지도 보시면 지금껏 부모님께 도움을 받았지만 보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윗부분에 보시면 나는 부모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고 자수성가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았는데 보답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고요. 3번 선지도 보시면 아들에게 화가 났다고 했는데 이 제시문 내용상 아들에게 화가 났다고 볼 만한 그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고요. 그냥 어떻게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거나 화가 난 것은 아니다 하는 점. 다음에 자연스럽게 정답이 4번이 될 텐데요. 나가 이 아내와 노모 간 대화를 엿듣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눈물이 차오르고 또 노모의 화해를 이룬다는 내용도 있다는 점에서 맥락상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옳은 선지임을 아실 수 있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이용학 시인이 작성한 오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라는 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제시문입니다. 특히 이 이문단에는 약간 표현상 특징 위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선지를 보시면 1번 이용학의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쓰여진 작품이라고 했는데 물론 지금 화자가 그 고향을 떠나서 홀로 머물고 있는 상황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화자랑 작가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이용학 시인이 실제로 가족을 떠나서 해외에 머물러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 제시문을 통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1번부터 정답이 나와버렸고요. 2번 선지 보시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작품은 아니다. 즉 역순행적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너무 직접적인 근거가 나와 있죠. 현재, 과거, 현재의 순으로. 즉 회상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적절한 선지가 되겠고요. 3번도 보시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나타낼 때 언어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북방 지역의 토속어를 활용해서 그리움을 절실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직접적인 근거가 존재합니다. 4번 선지도 보시면 우리 민족의 실제 역사가 바탕이 되었고 자연물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민족의 순환의 역사가 배경이 되고 있는 작품인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 귀향할 수 없는 현실을 우라지오의 바다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줄거리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이 없고요. 대부분 이제 현실, 즉 시대적 배경 혹은 또 이제 작품적 경향 같은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서 난이도가 조금 높은 지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1번 선지부터 보시면 구보가 근대 도시의 문물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관점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대요. 물론 이 구보를 통해서 작가가 어떠한 근대적 일상성을 이루는 현실들 또는 현대적인 풍물들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비판적 관점을 보여줬다는 것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고요. 이번 선지도 보시면 내면보다는 식민지 상황에 더욱 초점을 맞췄대요. 즉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제시문을 보시면 이 내면과 현실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취하고 있대요. 균형이라는 거는 어느 한쪽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양쪽을 고르게 설명을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3번 선지를 보시면 식민지 상황으로 인한 갈등보다는 근대적 일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이전 작가들과 다르대요. 실제로 이전 작가들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 문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 작가들은 빈부 갈등, 식민지인의 비애,
같은 이제 갈등 내지는 시대적 배경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이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이라는 소설에서는 갈등은 거의 없고 오히려 근대 도시의 사소한 풍경 내지는 근대적 일상을 잘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도 보시면 구보의 내면 심리와 외부 환경이 서로 괴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노트를 통해서 조화된다고 나와 있어요. 구보의 노트에 대한 설명이 물론 나오기는 합니다. 노트를 항상 들고 다니면서 지성적인 반응과 내면 심리를 동시에 드러내기는 하는데 동시에 드러낸다는 것과 조화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잖아요. 되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은 제시문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승무라는 시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시가 막 어떤 내용이 있는 시가 아니라 이제 묘사 위주의 시이기 때문에 이 글 전반적으로도 그 시의 묘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제시문이 조금 잘 안 읽히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1번 선지부터 보겠습니다. 춤 자체의 예술성 플러스 불심이 모두 나타난대요. 실제로 이 산문단을 보시면 불심을 환기시킨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앞부분은 모두 춤 자체의 예술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2번 선지를 보시면 별빛과 대조되는 세속을 표현하는 시어가 사용이 됐대요. 별빛이라는 게 그 불교적 가치를 상징하는 거란 내용은 나옵니다. 즉 세속과 대조되는 내용이라는 거는 맞는데 실제로 세속을 표현하는 시어가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제시문을 통해서는 알 수 없어요.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도 마저 보시면 한순간의 동작을 포착, 시적으로 표현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순간에 포착을 해서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4번도 보시면 이제 춤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있을 텐데 주변 자연환경을 그리는 부분이 있는가 관련해서 주변 풍광이 소묘된다는 내용이 1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적절한 선지가 되겠네요. 18번 문제입니다. 지금 보기에서 적절한 선지를 모두 고르는 문제라서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처용가라는 작품이 나오고 앞부분은 모두 줄거리 설명입니다. 이 문단에서 이제 형식적 특징 그리고 이제 어떤 주제의식 정도가 나와 있겠죠.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는 웬만하면 모든 선지를 다 보시는 게 좋아요. 기억부터 보시면 서영과 왕이 만나게 된 것은 헝강왕의 행위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왕은 결국에 헝강왕을 의미해야 하는 거가 되겠죠? 그런데 이 헝강왕이 행차를 하였다가 돌아오는 길에 서영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결국에 이 왕의 행차라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만나게 된 것이죠. 기억은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니은을 보시면 지금 처용이 노래를 지어서 부른 것의 의도가 새로운 풍습을 만들기 위한 것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근데 처용은 역신 앞에서 노래와 춤을 추어서 역신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새로운 풍습이 생기게 된 거죠. 즉 노래를 지어 부름으로써 풍습이 생기게 된 것은 맞아요. 이 인과관계는 성립을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 노래를 부른 것이 풍습을 만들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죠. 게시문에선 근거가 없다고 봐도 되고 아니면 이제 그냥 역신을 물리치기 위해서 노래를 불렀다고 보아도 되고 어찌되었거나 니은은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됩니다. 디귿 선지도 보시면 처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항복을 했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위용에 감복을 했다고 나와 있지 공포나 두려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정답은 기억 하나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고려가요 중 정과정에 대한 제시문이 나와 있고요. 1문단에서는 이제 시대적 배경이랑 형식적 특징 정도 이야기하고 있고 2문단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상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부터 보시면
신하의 임금에 대한 양가적 감정이 드러난대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어찌 보면 약간 대립적인 감정이 드러난다고 보아야 하는데 실제로 위에 보시면 연모와 원망의 정서를 자연스럽게 표출을 했다고 나와 있고 이제 신하가 뭐 충정 같은 거를 호소한다는 점에서 신하의 임금에 대한도 맞고 양가적 감정도 맞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적절한 선지이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에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기 때문이죠. 니은 선지도 보시면 향가와 공통점, 차이점을 모두 가져서 쇠퇴기의 향가로 받아들여진대요. 쇠퇴기의 향가는 이 위의 제시문에서도 사용되는 문구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시면 사내가와 연결되는 측면이 있어요. 즉 공통점이 있지만 뒷부분에 이러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향가가 아니라 쇠퇴기의 향가다. 옳은 설명이 되겠죠? 따라서 이것도 정답이 아니고요. 디귿 보시면 신하에서 여성으로 화자가 전환되는 부분이 있대요. 화자가 여성인 건 맞아요. 여성의 입장을 빌어서 노래한 연주지사래요. 그런데 전환된다기보다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여성이다 라고 보는 편이 더 낫겠죠. 뭐 제시문상 신하에서 여성으로 전환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디귿만이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이고요. 홍어라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지를 보시면 홍어에서 주인공과 배다른 아이와의 갈등을 통해서 성장하게 된대요. 물론 주인공이 비로소 어른의 세계를 배운다. 성장으로 볼 만한 문구는 있죠. 그런데 과연 배다른 아이와의 갈등이 있었는가에 관해서 배다른 아이가 집에 들어오고 나서 새로운 일상이 펼쳐지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이게 반드시 갈등을 수반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고요. 니은도 보시면 아이의 시선과 어른의 시선이 다름을 전제로 한 서술 기법이 사용되었대요. 실제로 보시면 아이의 눈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어른의 시선에 포착되기 마련인 이런 것들이 가려진대요. 그래서 작품의 주제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작품의 주제 자체가 우리가 잃어버리고 만 것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선지가 되겠고요. 디귿도 보시면 정서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언어적 장치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이 질박한 토속어들이 효과적으로 기능한다. 이로 인해서 복고적인 정서를 살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으로 4번이 됩니다.